자, 오늘은요, 경찰특공대 2022년도 옛날 겁니다, 이거. 네, 특공대, 경찰특공대 형법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답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답은 몇 번이냐면은 3번이에요. 자, 3번. 그래서 여기다 3번 답 체크 한번 해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 제263조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폭행치상, 강간치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어디가 틀린 거야? 폭행치상은 되는데 강간치상은 안 됩니다. 요거 틀렸죠, 그죠? 그래서 강간치상은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더불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강간치상도 적용이 안 되지만은 강도치상도 적용이 안 돼. 여기 화살표 빼갖고 적어봐. 뭐도 안 된다고? 강도치상. 강도치상죄도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잘 등장하는 것은 강간치상, 강도치상. 자, 이 두 범죄는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 84도에 372, 84도에 372 적으셨어요? 예. 자, 여기에 대한 얘기, 동시범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화면을 바꾸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시범은 우리 형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죠?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동시범, 그죠? 그러니까 19조에 나와 있는, 그죠? 형법 제19조에서 나와 있는 동시범은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조에 나와 있는 이 동시범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동시 또는 이시. 자, 동시 또는 이시입니다. 이 규정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인된 행위가 또 판명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예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봅시다. 여러분, 동시범하고 공동정범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동시범하고 공동정범. 저기다 적어볼게요. 동시범, 그리고 공동정범. 자, 동시범하고 공동정범은, 그죠?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의사의 연락이에요. 서로 의사의 연락이 없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정범은 서로 간에 의사 연락이 있는 범죄행위고요. 동시범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의사 연락이 없는 것을 동시범이라고 말하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렇게 사람이 하나 서 있다고 봅시다. 근데 꼴배기 싫은 새끼야. 건방져 맨날. 애들 괴롭히고 맨날 뭐 돈 뺏고 뭐 이런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몇 명이 모여 갖고 있다가, 그죠? 서로 간에 의사 연락은 없어. 서로 간에 친한 사이도 아니고서 의사 연락은 없는데 딱 보니까 꼴배기 싫은 새끼가 지나가. 그래 갖고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의사 연락은 없었지만 얘가 돌 하나 던지고 또 얘가 돌 하나 던지고 얘가 또 돌 하나 던지고 얘가 돌 하나 던져갖고 얘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예, 어떤 상해의 결과를 입는다든지 뭐 다친다든지 뭔 일이 생기겠죠, 그죠? 자, 이 경우에 어쩐다는 거야? 자, 서로 의사 연락이 없고, 그리고 동시 해도 괜찮고 이시 해도 상관없어. 얘가 만약에 3시 1분에 던졌으면은 얘는 3시 8분에 던지거나 얘는 3시 10분에 던지던가, 서로 시간이 달라도 상관없어. 어쨌든 동시에 던져도 상관없어. 같은 시간에 같이 던져도 상관없고, 서로 시간이 다르지만 연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피해자에게 계속 던졌다든지 하는 경우.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그랬었죠. 자, 어쨌든 그래서 피해자가, 그죠? 돌 맞아갖고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각각의 인원들은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또 알아주셨으면.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자, 우리 지금 시험에 나와, 우리 특공대 시험에 22년도 특공대 시험에 나온 것은 그냥 동시범이 아니라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라는 것이 있어요. 263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볼게. 제 263조야, 이거는. 동시범의 특례.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죠.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인데, 이건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자, 여러분, 자, 위에서 봤던 것은 19조의 동시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전부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색깔을 요거는 파란색으로 해보자. 자, 이게 동시범이고, 그리고 263조에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가 따로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 서로 다른 거야. 근데 263조 조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인데, 이게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자, 원인된 행위가 역시 판명되지 아니한 때는 중요한 건 뭐다?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했어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요 말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각자를 미수범으로가 아니라, 여기다 적어볼게요. 각자를 미수범으로가 아니라, 미수범으로서가 아니라, 자, 상해 기수의 공동정범으로 함으로써 개인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자, 요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좀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색깔을 좀 달리 넣어 볼게요. 자, 잠깐만 계셔봐. 예, 요걸 다음 칸으로 넘길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예, 자, 요 부분이야. 빨간색으로 해볼게. 자, 요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상해 기수의, 그러니까 각자는 미수범이 아니라 상해 기수의 공동정범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책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19조하고 263조를 제대로 분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요 꼬랑지 말이 있잖아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요 말을 잘 몰라.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각자의 미수범이 아니라 뭐 어쩐다는 거야? 상해 기수의 공동정범으로 함으로써 개인 책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죠? 요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상해 기수의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3번은 정답 처리해놓고 보죠. 자,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 행위나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의하여 처벌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기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된다 했었죠. 그죠? 그 동시범의 가장 큰 요건은 뭐냐면은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지 돼요. 만약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됐다면은 각자를 그 해당하는 원인에 의해서 처벌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해갖고 사망의 결과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는 해당 사항이 없어? 강도치상죄와 강간치상 같은 경우에는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야. 되셨나? 상해의 범주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강간치상이나 그쵸? 강도치상은 상해죄의 범주에서 포함하는 범주에서 진행한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호법익을 전혀 달리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폭행치상은 가능해요. 폭행치상, 폭행치사 다 가능한데 그쵸? 상해치상, 치사 뭐 전부 인정되는데 이 강간치상과 강도치상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 야,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가해 행위가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있어? 그 양반을 범죄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얘기를 해보자. 자, 4번 얘기를 보면은 이거는 보시면 형법 제263조는 검사의 거증책임의 부담 원칙의 예외로서 예외입니다. 그래서 원래 범죄의 입증은 누가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판사님 처벌해주세요. 라고 증거 들이내밀면서, 그죠? 공소장 갖다 내미는 사람은 검사란 말이야. 그런데 그 증거, 거증 책임이죠? 거증 책임을 누가 지는 거냐면은 피고인에게 돌리고 있어요. 네가 만약에 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걸 네가 입증하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증 책임 부담의 원칙의 예외다. 그래서, 검사가 그 범죄의 혐의를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자기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상해의 결과와 나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거증 책임이 있다. 누가? 피고인이. 그죠? 피고인이 갖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 어쨌든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가 시험에 나오면은 그죠? 동시범의 특례 얘기가 시험에 나오면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끄트머리에 보시면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요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돼요.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각자를 미수범이 아니라 뭐다? 상해 기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거를 가장 키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요거 다 몰라. 이게 애들 얘기하면 다 옛날에 공부한 거 까먹은 애들 많어. 그리고 또 하나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동시범하고 공동정범 둘 다 떼그지로 우르르 해갖고 범죄를 저지른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서로 간에 의사연락이 있는 거는 뭐야? 공동정범이고요. 서로 간에 그죠? 피고인들끼리 범인끼리 서로 의사연락이 없다는 것은 동시범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의사연락이 없으면 동시범, 서로 간에 의사의 연락이 있고 돌을 던졌으면은 뭐야?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큰 차이점은 서로 간의 의사연락이다. 적어 놓으셔 거기다가. 뭐라고? 서로 간의 의사연락. 다시 한번. 자, 동시범과 공동정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자, 범인 서로 간의 의사연락. 만약 의사연락이 있다면 뭐야? 공동정범. 서로 간의 의사연락이 없다면 뭐야? 동시범. 되셨죠?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칠까요? 고맙습니다.